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지역 간 장애인 복지 교육 격차 여전, 지자체의 노력 절실, 김영일 대표 장애인 소득경제활동 지역 편차 줄이고 중앙정부 지원 강화해야, 장총 2024년 17개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 비교조사. 둘,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적 규정 마련 추진.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법안. 김희정 의원 발의. 셋, 인천시 자치법규 내 장애 차별적 용어 개선 방안 논의. 연구 보고회 및 토론회. 넷, 카이스트 웨어러블 로봇 국제 사이보그 올림픽 우승. 공경철 교수 연구팀 로봇 스스로 걸어와 휠체어서 도킹 구현. 다섯,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 열린 관광지 20곳 추가. 지체 장애인 중심에서 시청각 장애인 컨텐츠 도입 예정. 문체부 내년 대상지 선정. 여섯, 고종욱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기념상 후보 선정. 가방 들어주는 아이 등 장애 주제 동화 대표. 2025년 4월 최종 발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 및 교육 수준 격차가 여전히 심각해 지자체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단체 총연맹은 10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 비교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복지 분야 중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선 서울시, 광주시, 충남, 제주도가 우수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부분 장애인 공무원 모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전년도 전국 평균 대비 1.8% 이상 향상됐고, 직업재활 시설 지원 예산과 이용자 비율 등 하위 지표 전반에서 동일한 항목을 조사했던 2년 전에 비해 대폭 향상됐습니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23년 1.96배에서 2024년에는 1.71배로 작아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지역 격차 역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대전시, 대구시, 전북이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울산시, 강원도,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대전시는 지속적으로 우수 수준에 포함된 반면 강원도, 경북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됐습니다. 지역 편차는 2022년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 서비스 지원 영역은 제주도가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대구시, 경기도, 전북, 경북, 경남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위한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는 지속적으로 복지 서비스 인프라 우수 지역에 선정되고 있는 반면 대구시, 전북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분발 지역에 포함돼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됐습니다. 전국 평균 점수 49.87점으로 2022년 60.07점 대비 16.98% 하락했습니다. 이동편의 문화여가 및 정보 접근 영역은 서울시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됐고, 인천시, 경기도,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도 7개 지역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전국 평균은 32.80점으로 2023년 43.17점 대비 24.02% 하락했습니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가 2023년 2.5배에서 올해는 3.9배로 커짐에 따라 지역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서울시, 대전시, 제주도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된 반면 인천시, 대구시, 부산시, 충남, 경남 5개 지역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장애인 복지 예산 확보 수준, 장애인 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 단체 지원 수준이 다소 증가해 전체적으로 지역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일 장총 상임대표는 정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매번 장애인들이 최우선 순위 욕구로 나타나고 있는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 대한 전국적인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다른 영역에 비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지역 편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개선 노력과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당사자 참여와 주도성 강화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도 당사국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회 시대적 요구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계가 정책 수립 주체로 참여하고 정책 이행 감시와 견제 기능을 건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정 국회의원, 국민의힘 부산연제구는 경계선 지능인의 자활을 위해 경계선 지능인 지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10월 28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진단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방식이 달라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안 제출의 이유입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경계선 지능인의 조기 진단 및 개입을 비롯해 맞춤형 교육과 자립, 고용,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 주기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면적 지원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능동적 사회 참여가 가능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미 시도지사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경계선 지능인은 신청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을 근거로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인 조기 발견을 위해 검사 방법 개발 및 정보 제공과 홍보, 진단 검사 실시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했습니다. 여기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자녀 양육과 교육, 자립, 고용, 직업훈련, 의료 등 필요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해 한국경계지능인 개발원을 설립해 이들의 권리 보호에 주력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 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주관하고 인천시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이 주최한 인천시 자치법규와 정책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 사용 실태에 대한 최종 연구 보고회 및 토론회가 10월 30일 열렸습니다. 이 자리는 자치법규 내 장애 차별적 용어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의원, 변호사,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미 있는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의 자치법규상 장애차별적 표현을 바로잡고자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연구는 그 후속 조치로 관련 조례에 실제 개선이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자 진행됐습니다.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지혜 교수가 책임 연구원으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자치법규의 장애 차별적 표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 연구에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조례는 총 69개로 장애를 이유로 자격박탈 사유에 해당하는 조례 53개,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조례 10개, 적극적 차별 행위와 합리적 편의 미제공 조례 6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시의회와 군구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조례 개정을 권고하며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개정 요청을 받은 조례 중 19개를 제외한 대부분 조례에서 장애 차별적 용어가 개선되었거나 관련 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동행인 1명 포함으로 이동 약자에 대한 무장애 설치와 같은 새로운 개선안도 제안됐습니다. 전재희 교수는 인천시 연구 결과가 타 지자체에도 공유돼 자치법규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판순 시의원은 이번 토론회로 장애인 권익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가 됐으며 조례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기 변호사는 조례 개정으로 비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과도한 의무가 부여되지 않도록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학범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장애 차별적 용어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 공유해 조례 개정과 정책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 마련 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봇 기술로 장애를 극복하자는 취지의 국제 사이보그 올림픽 사이베슬론 2024에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연구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16년 동메달, 2020년 금메달에 이은 2연패입니다. 카이스트는 기계공학과 공경철 교수 연구팀이 자체 개발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 워크온 슈트 F1으로 10월 27일 열린 제3회 사이베슬론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베슬론은 로봇 기술로 장애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2016년 스위스에서 처음 개최된 국제대회로 일명 사이보그 올림픽이라 불립니다. 이번 대회를 마친 후 바로 다음 대회 미션들이 발표되고 전 세계 연구팀들이 주어진 미션을 통과하기 위해 4년 동안 로봇 기술을 연구, 개발합니다. 이번 제3회 사이베슬론 대회에는 웨어러블 로봇 종목뿐만 아니라 로봇 의수, 로봇 의족, 로봇 휠체어 등 8가지 종목, 총 26개 국가에서 71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공경철 교수 연구팀은 지난 대회와 마찬가지로 웨어러블 로봇 종목에 참가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종목은 하반신 완전마비 장애인이 로봇에 완전히 의존해 직접 걸으면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기술적 난이도도 높고 로봇 기술에 대한 의존도도 또한 높아 올해 대회에는 16개 팀이 도전장을 던졌지만 10개 팀이 중도 포기했고 최종 6개 팀만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특히 웨어러블 로봇 종목의 중도 포기한 팀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유난히 미션의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연구팀들이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일으켜 걷는 것도 버거운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 지팡이 없이 걷도록 한다거나 양손을 사용해 칼질을 해야 하는 등 무리한 미션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공교수 연구팀은 미션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워크온 슈트 F1을 개발했습니다. 모터가 장착된 관절이 6개에서 12개로 늘었고 모터의 출력 자체도 지난 대회보다 2배 이상 출력이 강화됐습니다. 발에 있는 6채널 지면 반력 센서는 로봇의 균형을 1초에 1000번 측정해 균형을 유지시켰습니다.
장애물을 감지하기 위해 카메라 설치와 인공지능 신경망 구현을 위한 AI 보드도 탑재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회 미션과는 관계없이 착용자 스스로 로봇을 착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걸어와 휠체어에서 도킹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부품을 국산화했고 모든 기초 기술을 내재화했습니다. 팀의 하반신마비 장애인 선수인 김승환 연구원은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의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내 몸으로 알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격스럽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10개 지자체, 20개 관광지를 선정해 10월 31일 발표했습니다.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 보행로, 경사로, 이용 편의시설 등을 개보수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선정된 2025년 열린 관광지는 경기 파주시 제3땅굴, 도라 전망대, 강원 춘천시 레고랜드, 김유정 문학촌, 전북 정읍시 내장산 국립공원, 내장산 지구, 정읍 구졸초 지방정원, 경북 김천시 직지사 사명대사 공원, 산내들 오토 캠핑장, 경북 안동시 이육사 문학관, 예움터 마을, 경북 영주시 소수서원, 선비촌, 선비세상, 경북 상주시 상주국제승마장, 경천섬, 경남 진주시 진주성, 월화산 숲속의 진주, 경남 거제시 거제식물원, 경남 합천군 황매산 군림공원, 합천 영상 테마파크 등입니다. 이번 열린 관광지가 조성되면 등산이 어려운 고령자도 산 정상에 올라 경치를 내려다볼 수 있고 휠체어를 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재활 승마를 체험하고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놀이기구를 타는 등 특별한 관광 체험을 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 콘텐츠의 경우 기존 지체장애인 중심에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문체부 김정훈 관광정책국장은 인구 고령화로 무장애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관광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누구에게나 평등한 관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동문학가 고정욱이 아동청소년 문학계 세계 최초의 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기념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기념상은 아동 및 청소년 문학 진흥을 위해 설립된 세계 최대의 아동 문학상으로 스웨덴 정부가 작고한 아동문학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을 기리기 위해 2002년 창설했습니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은 말괄량의 삐삐로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진 아동 문학가입니다. 고정욱 작가는 가방 들어주는 아이, 까칠한 재석이, 시리즈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하며 한국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작품들을 꾸준히 발표해왔습니다. 특히 장애를 주제로 한 이야기와 캐릭터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독자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그의 글은 독자들이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이 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영감과 도전 정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정욱 작가의 에이전시인 1인 1체 김준호 대표는 고 작가는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및 작가와의 만남 등 강의 주제로 1년에 수백 회 강연을 한다며 고정욱 작가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고 그의 가치관을 밝혔습니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기념상 후보에 오름으로써 고정욱 작가는 아동문학의 국제적 명성과 한국 문학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후보 선정에 대해 고정욱 작가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사랑과 지지를 보낸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독자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기념상 수상자는 2025년 4월에 스웨덴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